반룡인수한요 사상의학회 자료를 통해서 불임과 유산 인공수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시켜놓은 인공수정과 시험관 기법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이로 인한 혜택을 입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기법들이 좀 더 약물 선택에 대한 체질적 차이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굳이 이 방법을 써야 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자연 임신이 가능한 임신 모델이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방해 요인들을 잘 헤쳐나가면 얼마든지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고 본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악의 또 하나 문제는 성공하는 분들을 빼고는 10년 이상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본원에 찾아온다. 또한 내가 치료하는 난소암 환자 중에서 다소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악의 시술을 하면서 체질에 맞지 않는 호르몬 요법을 오랫동안 거듭하다가 생긴 분들이 있다. 태민 환자 한 분은 난소암이 재발해서 왔는데 하는 약에 10년 이상 인공수정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한약을 한재 먹고 나서 임신이 됐는데 출산 후에 난소암에 걸렸다고 한다. 또한 인공수정뿐만 아니라 피임 방법으로 오랫동안 에스트로겐 유사 제제를 먹고 여성 피임을 하였던 분도 있다. 이는 배란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방법이나 불임을 위한 에스트로겐 사용 방법의 일부 체질에서 난소암을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 소음이 10년 이상 인공수정 실패, 한방요법과 에스트로겐 병용 성공, 위안부암 발생.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경우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다니면서 인공수정에 의존했던 환자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7년에 처음 불임으로 내원한 적이 있었지만 한 번 다녀고 한방치료를 하지 않았다. 2009년도에 와서 지속된 양방치료가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2009년 4월부터 한방약물을 복용했지만 2009년 5월에 표준치료 순서대로 메리오날 주사, 지엔, 알치,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와 크로미펜을 사용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 나 권고를 듣고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트로겐과 한약만으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게 소음이죠. 3개월 만에 성공해서 딸을 낳게 됐다. 그런데 출산 후에 바로 본인의 위험부에 혹이 있었던 것이 콩알만 거면서 잡혀있는 것을 느껴서 와이드에서 검사 결과 벌바 캔서, 위험부암으로 아데노카시노마 패솔로지 병리, 그러니까 선종인 거죠. 병리가 나왔고 당시 림프전이가 되어 있어서 예후를 좋게만 듣지 못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왔는데 이미 림프전이었어서 이를 포기하고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출산 전 3개월 치료 후에 임신과 더불어서 한 달 이후에는 약물 중지했고 출산 이후에는 수유를 하지 못하고 3년 동안 UFT라는 소민 약물과 본원은 한약만으로 수술 없이 완전 관리됐다. 환자분에게 좋은 얘기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실어서 소개하지 않겠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거리 생겼지만 사상학 치료 방법으로 다행히 관해되었다. 이거 딸을 안고 이전 인공수정 시켰던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M 선생님 주치의 선생은 이 환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당신 어떻게 살아있냐면서 반가웠고 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날 찾았다. 10년 동안 정상적인 인공수정 시험관 등을 수도 없이 했는데 성공치 못하다가 이게도 만들고 암도 치료가 되어서 찾아오니 궁금해서 내가 진료 찾았다. 그래서 양방에서 강구하고 있는 체질의 문제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악의를 시행할 때 사용되는 약물들이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진다는 나의 이론을 설명드렸다. 이후 한 소음인 환자가 오게 됐는데 이 환자도 임신을 서두른 환자라 1월달에 내원해서 한방약물을 사용했다. 근데 여름에 해야죠. 소음인은. 이 환자는 내원하기 전에 인공수정을 삼치하고 시험관 시도를 했는데 착상 단계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한의원을 내원했는데 마침 내게 찾았던 M 선생님이 주치했다. 그래서 내가 자궁 내막 두께를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내 기준으로 배란기 때 11에서 14mm가 되지 않으면 소음인들이 쉽게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낮은 소음인 1년 중에 적어도 봄, 여름이 되어야 임신이 가능하다. 에스트로겐은 여름철에 가장 높아지고 겨울철에 가장 낮아진다. 그래서 3, 4개월을 기다려서 에스트로겐이 높아질 때까지 임신 시도를 권했다. 이 환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선생님과 가서 내 이야기를 하니 선생님은 한 선생님 말대로 그냥 기다려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환자는 내 방법대로 다른 약물은 사용하지 말고 에스트로겐만 사용해줄 걸 종용했고 그 선생님과 어떻게 타입이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5월달에 내가 갔을 땐 쌍둥이 임신해서 꽤 큰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게 됐다. 이 환자는 자궁 내막이 초기에 내원했을 때는 아주 얇아서 환자에게 짜게 먹을 것을 종용하였고 짜고 맵게 먹어야죠. 소금 막 엽산도 2배로 먹겠다. 소민만 그리고 10주 동안 아스피린 복용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크로미펜을 사용치 않고 성공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호르몬이 각 체질마다 다른 역할로 임신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를 잘 선택함으로써 실패를 성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특히 소음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궁의 크기와 내막의 두께다. 자궁을 자라게 하고 내막을 두껍게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역할인데 오랫동안 싱겁게 먹는 것을 습관으로 진요 소음인 중에는 자궁 크기가 4cm 이하인 분들 4mm겠죠. 네. 이런 분들은 내막이 배란기 때 매우 얇아서 7에서 8mm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인공수정 시험관 악의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가 본다. 소양인편에 다루겠지만 내게 와서
17년 동안 아기를 못 만들다가 딸을 낳은 엄마가 있다. 이분이 부친이 일본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에 나에게 일본의 불임 환자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이분들 하나같이 자궁 두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내막이 얇은 분들 꾸준히 에스트로겐 요법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환자들은 내막에 대해서 별로 인식 안 하고 있다. 특히 얇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독자들이 알고 있지만 자궁 내막은 월경 기간이 2에서 4mm 정도 평균이다. 초기 증식기는 6에서 14일, 5에서 7mm가 평균이다. 후기 증식기가 배란되기 전까지는 11mm, 분비기에는 7에서 16mm가 평균적이다. 그런데 인공수정에 대한 약물들이 이를 두껍게 하기도 하고 얇게 하기도 한다. 배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GnRH 아고니스트는 소민들에게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 수가 있고 수정 후에도 에스트로겐 저하가 위에 설명했듯이 착상이나 성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다. GnRH 아고니스트는 소양인 약이죠. 클로미펜 같은 프로게스테론 유지 제제들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경쟁적 기런 관계 때문에 인공수정이 실패한 소민들에겐 내 개인적인 견해는 공고치 않는다. 반면에 최근에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메트포민을 사용한 것을 보았다. 소양인 약이죠. 이런 것은 소양인 약물이다. GnRH 아고니스트와 함께 소양인을 유도하는데 이는 소양인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은 뜻에 자궁 내막이 과비유되어 있으면 14mm 이상,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지 않아서 프로게스테론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소양인 임신 약물과 함께 GnRH 아고니스트만을 사용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위에 IVF 인공수정에 관한 논문에 실린 자료를 인용해 본다.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이 결과 나올 수가 있지만 이 경우 내가 임상적으로 체험한 경우 가장 유사하다. 임신에서는 HCG가 중요하다. 인간 육모막 호르몬이죠. 고나도트로핀. 임신이 되면 9주까지 HCG가 상승하면서 임신을 확정시킨다. 이 논문은 토탈 40명 체외 수정이 된 경우에 대한 성공률을 체크한 논문이다. 임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인 HCG를 주입할 당시 자궁 내막의 두께 성공률에 관한 글이다. 자궁 내막이 9mm 이하는 N수가 적지만 2명 중에 1명 성공하지 못하고 9에서 11mm까지는 8명 중 1명이 성공됐다. HCG는 태양성이다. 즉 태음인 약물이다. 일반적으로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 보이는 경우 싱겁게 먹은 소민들과 태음인들 중에서 싱겁게 먹거나 커피를 즐긴 태음인들이다. 추론컨대 아마도 성공한 한 명은 태음인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체제는 소음인은 오히려 이게 방해의 작용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이는 가정을 해본 것이다. 나머지 자궁 내막의 두께가 11에서 15mm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태음과 소양인들이 나타나는데 이들 21명 중에 11명 성공하고 나머지 10명은 케이스는 실패한 경우도 역시 태음인만 이 약물이 듣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나머지 15mm 이상도 마찬가지로 반 정도 승률이 있었던 것은 이 중 절반이 태음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다. 이 소미편에서는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 내막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한약이든 양액이든 사용해야 하는데 양액의 좋은 점 바로 반응하기 때문이지만 또 나쁜 점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반응률이 떨어져서 외부에서 갖다 주면 이제 에스트로겐을 안 만들죠. 체내 에스트로겐 생산 기전 자체가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약은 매우 유용하다. 양반과 같이 지속 사용 시에 반응률은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 몇 달 동안 자궁 내막이 얇고 자궁 크기가 적은 소민들에게 한약을 사용해보면 자궁이 어느 날 두꺼워졌고 내막이 실해져서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본다. 이는 계절 영향도 있다. 소음인 어려서부터 뇌하수체 부전후 호르몬요법, 에스트로겐과 한반요법으로 성공. 꽤 오래전부터 치료한 환자 중에서 고용량의 에스트로겐과 한약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 환자는 어려서부터 당시 몇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장을 했다. 어려서부터는 뇌하수체 부전으로 여성 호르몬 생산이 안 돼서 고가 주사를 대학 때까지 맞고 자랐다. 이후 결혼했지만 2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자궁 자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내분비를 담당한 주치는 절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신랑은 이 사실 알고도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하여 2년 동안 내기가 없자 우리 한의원으로 보내서 약을 사용했는데 난 당시 보약을 지어줬고 임신은 역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 성격이 매우 급해서 약을 한 달 먹고 나서 왜 바로 임신이 안 되는 식으로 전화를 따져 물었다. 나는 이런 황당한 경우인 생각하면서 다소 화가 나 있었다. 그 당시엔 초음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통해서 자궁이 미발육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태다. 그래서 나와 협진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진로를 의뢰했다. 온누리 산부인과 있죠. 월곡동 선생님 말로는 자궁이 중학생만큼도 안 된다고 어린이 자궁이라고 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보통 상용량보다 3배 이상 6배까지 증량하고 한약을 3개월 동안 사용했고 자궁이 이제 좀 커져서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 했다. 이후에 쌍둥이 임신하겠다. 그리하여 출산하고서 나를 방문했다. 이 환자는 주치에게 자신의 출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전화 받고 시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첫마디가 내가 어떻게 임신이 될 수가 있어. 잘못된 일을 낳은 거 아니냐면 하더란다. 내분비를 전공하고 호르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로 에스트로겐 역할에서 교과서에 응용을 할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나는 양방을 비판할 생각 없다. 너무도 많은 작금에 인력을 들여서 매우 신중하게 근거를 잡고 거듭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밝혀가는 게 양방의 프로세스이다.
과정. 그런데 양방 선생님이 과장을 하거나 무리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안 한다. 하지만 좀 더 철학적으로 볼 필요했다.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응용하면서 진작에 자궁을 크게 만들었던 무리집에 안 오고 임신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여기서 문제점은 이 환자가 3개월 내 그것도 여름 계절인 자연이 상승 기준 에스트로겐의 흐름을 타고 양약과 한약을 사용해서 성공이 됐지만 실로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양약의 불응성을 가진다. 그래서 많은 내기온 환자 중에서 에스트로겐 제제로서 오바리 난소 성장을 시켰던 환자들이 지속적 실패 이후에 불응성으로 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 이 경우 꽤 장기간 한약 사용을 해야만 다시금 내막이 두꺼워지고 자궁이 두꺼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용 체감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계절 흐름과 에스트로겐 상승 문제다. 에스트로겐 겨울이 되면 낮아지고 봄과 여름에 특별히 높아요. 내 경우는 7, 8월에 가장 높았는데 그래서 나는 소민들의 겨울이 오면 자궁 상태를 체크해서 에스트로겐 레벨이 나서 자궁이 작고 내막도 얇은 분들은 한 차례 정도 약을 사용 후 이후 식이요법을 시키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다. 그리고 봄이 들었을 때쯤 본격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임신 성공시킨다. 소민 결혼 3년. 이 환자는 30세에 결혼한 후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되는 3년이 되도록 임신이 안 돼서 내원하겠다. 나팔관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생리가 불규칙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가 있다. 2달째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배란 유도제는 클로미펜을 사용했는데 난포가 자라지 않고 오히려 무르게 생겼다. 그래서 그 약이 안 듣는다고 소양인의 페마라정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원에 내원했다. 소론도와 다이아백스 등도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수정을 준비하는 중에 툴진시 지켜보니 자궁 내막은 5mm에 불과하고 자궁 크기는 3 곱하기 2.7cm 로 에스트로겐이 나이소는 소음인들의 전형적인 자궁이다. 그래서 본원 약물과 짜게 먹는 것을 강조하고 카페인과 같은 산틴 유도제인 커피, 코코아, 녹차, 콜라 등 완전히 금지시켰다. 초기 한 달 치료 자궁 내막은 12mm로 두꺼워지고 자궁 크기도 4에서 3.6mm로 정상이 되었다. 2달 치료 후에 라이트 오바리안 시트, 그러니까 우측 난소 혹이죠. 39mm에서 30mm, 23mm, 소실 72D가 됐고 6월이 됐지만 아직 임신이 되졌다. 6월부터는 에스트로겐 처방해서 같이 복용하더니 결국은 8월이 들어서는 갑자기 자궁 내막에 확실히 좋은 모양으로 보이고 비율을 보이고 나서 자연 임신이 됐다. 그래서 임신이 모두 선생님 덕분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다. 이 환자는 나팔관이 만성염증을 부어있다고 하면서 한번 조영제 수술을 했고 다시금 부었다고 하는데 내원 이후에는 다시금 예의과는 조치를 하지 않다. 그래서 나 주장대로 다낭성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 태민 약물이 클로미펜이 오히려 난소의 시스트를 유도하고 기량성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에스트로겐이 기량하는 거죠. 오히려 자궁 내막과 난포를 못 자르겠다. 이후에는 소양인 약인 페마라도 마찬가지다. 아로마타이제 억제제. 결국 이를 중단하고 소민 약물을 3개월 사용하고 에스트로겐 복용 후에 한 달이 지나서 8월이 된 자연 임신이 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인공수정 시험관을 시도하지만 2, 3회 시도 후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면 4가지 시험 공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소양인 임신에 대해 설명해 보려한다. 그리고 참고로 HCG에 대한 자료를 실어본다.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 HCG라 부르는데 혈액이나 소변 검사로 임신 중에 측정된다. 여성 임신하게 되면 이후 태반으로 변할 조직에서 HCG가 생성된다. HCG 증가는 코프스 루테인 난수에서 자라서 난포가 배출되고 남은 조직이 퇴축되지 않고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한다는 증거다. 이 호르몬은 자궁 내막으로 하여금 배약의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결국은 태반이 10주 가까이 되면서 프로게스테론 생산을 막게 된다. 이후부터는 HCG 레벨은 전 임신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습니다.